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에서도, 부산의 온천천에서도, 대구의 낙동강에서도, 전국의 모든 하천에서도 우리는 어딘가 독특하게 생긴 새 한 마리를 볼 수 있는데요. 하얗고 긴 목에 뾰족하고 긴 부리, 짙푸른 깃털과 회색 깃털의 조화가 아름다운 이 새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물가 주변을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우아해 보이는 새가 사실 알고 보면 무척이나 잔인한 포식자이며 하천의 생태계를 주름잡는 실질적인 지배자나 다름없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은 성체 토끼와 오리는 물론 뱀과 황소개구리의 새끼 악어까지도 꿀꺽꿀꺽 삼키는 외가리는 어떻게 이렇게 강한 동물이 되었을까요?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를 제치고 외가리들이 하천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반도의 하천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위용을 한껏 떨치고 있는 공룡의 후예 외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가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가리는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의 많은 하천에서 흔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부산의 온천천에 비가 많이 내린 후에 이 녀석들과 불과 5m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 걸어갔던 적도 있었는데요. 손인사도 해보고 불러보기도 했지만 외가리는 도도하게 서서 무시할 뿐 전혀 사람을 겁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가리가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해 보이는데요. 외가리는 황새목 외가리과에 속하는 물새의 일종으로 몸 길이 80cm에서 100cm에 폭이 155cm에서 195cm나 되는 커다란 날개, 1.1kg에서 2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중대형 조류입니다. 이들은 백로, 효라기와 함께 대한민국 하천과 논바닥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들인데요. 한때는 우리나라의 하천에도 두루미나 황새, 따오기 등의 조류들이 많았지만 서식지의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지금은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들은 벌써 전 세계적으로 거의 멸종 위기라는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친척인 외가리는 이들과 달리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서 유일하게 인간과 공존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외가리는 철새였지만 현재는 완전한 텃새가 되었는데요. 논이 많은 시골에 가면 요즘은 꽤 흔하게 눈에 띄이며 도시나 강변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외가리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외가리는 주로 붕어와 같은 물고기나 개구리, 뱀 등을 잡아먹고 살며 때로는 오리나 비둘기 같은 다른 조류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라나 쥐 같은 동물은 물론 강력한 포식자인 수달까지도 잡아먹습니다. 성체 토끼나 오리를 그대로 삼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들을 잡아먹어 균형을 회복시키는 대한민국 토종 생태계의 수호자이기도 한데요. 생태계를 교란하는 덩치 큰 뉴트리아는 물론 물가에서 자주 보이는 붉은 귀거북, 한때 우리나라에서 천적이 없었던 황소개구리나 큰잎 베스, 블루기를 잡아먹어 해외 생태계 교란종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저승사자인데요. 외가리는 자기 몸통만한 잉어나 메기는 물론 민물 생태계의 폭군이나 다름없는 가물치까지도 잡아먹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은 의외로 꽤나 공포스러운데요. 이들은 긴 목을 웅크렸다가 작사를 발사하듯이 쭉 뻗어서 뾰족한 무리로 물고기 아감이나 심장을 공격합니다. 먹잇감이 흘린 피로 인해서 이들은 부리가 붉게 물들고 목구멍이 워낙 잘 늘어나는 덕분에 큰 먹이도 쉽게 삼킬 수 있습니다. 덩치 큰 동물들은 순순히 잡아먹히지 않고 강렬하게 저항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외가리들은 먹잇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여러 번 내동댕이 치기도 하며 어미 오리가 지켜보는 바로 앞에서 처연하게 발버둥치는 새끼 오리를 꿀꺽 삼켜버리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먹잇감이 저항할 수 없도록 물속에 밀어넣어 힘이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뱀이 부리를 칭칭 감싸서 최후의 발악을 할 때는 차분히 기다릴 줄도 압니다. 뱀이 저항하다가 허점이 생기면 바로 반격하는데요. 애초에 부리가 길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있는 뱀도 이 단단한 부리를 물 수도 없고 결국 외가리에게 잡힌 뱀은 꾸역꾸역 삼켜지고 맙니다. 외가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강력한 맹금류 동물인 흰머리 수리와 물고기를 놓고 추격전을 벌이거나 맞서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만 겁내지 않는 게 아니라 뻔뻔할 정도로 겁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형 악어의 성체들도 두려워하는 하마의 등 위에 서핑하듯 올라타기도 하는데요. 삭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생태계에서는 외가리를 감히 공격할 만한 동물은 잘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외가리가 수달에게 사냥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드물게 외가리가 상당히 쇠약해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보통 때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양이가 천적이라는 근거 없는 이상한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고작 경계만 살짝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외가리가 강인한 생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은데요. 고대 신화에서 피닉스는 죽지 않는 불사조입니다. 이 불사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누는 고대 이집트에서 불사조로 생각된 상상의 새입니다. 베누의 그림을 보면 회색 빛을 띠는 외가리 혹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새로 묘사됩니다. 베누는 매일 아침 해가 뜸과 동시에 오벨리스크의 정상에 나타나 해와 함께 초원의 물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신인 라와 함께 숭배되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가리는 청렴한 선비의 상징으로 시문이나 화조화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2, 3급수의 비교적 흐린 물도 가리지 않고 내려와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외가리는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다른 여느 새들보다 훨씬 강력한 소화력을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가리 배설물은 다른 어떤 새의 배설물보다 독성이 강하다는데요. 그래서 둥지를 튼 외가리가 배설물을 배출하면 이걸 맞은 나무가 말라 죽는 일도 일어나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외가리가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새가 된 것은 다양한 먹이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한 동물인 만큼 성질도 장난이 아닌데 친척과 같은 동물인 백로가 둥지를 틀기 위해 나뭇가지를 가져오면 이것을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외가리와 백로가 함께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이 목격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외가리는 한동안 혼자서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백로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백로를 쫓아낸 다음 영장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또 지루해지면 다른 곳에서 물고기 사냥에 열중인 백로를 또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짓을 여러 번 벌이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백로 입장에서는 정말 외가리가 짜증날 것 같네요. 야생에서는 동족끼리의 격렬한 몸싸움이 목격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새끼 중 하나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약해질 경우 다른 형제에게 쪼여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외가리는 한반도 외에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일대와 미얀마 등의 하천이나 습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가리도 천적이 있습니다. 외가리는 우리나라 외의 다른 곳에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라면 몰라도 큰 동물이 많은 해외에서는 천적이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가리를 위협할 만한 동물로는 우선 악어가 있지만 외가리들이 크게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나 수리부엉이, 범수리 같은 맹금류 동물은 외가리로서도 조심해야 할 강적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외가리들의 경우 물개나 바다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에 나타나 이들의 먹이를 가로채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다가 바다사자나 물범과 부딪혀버려 오히려 외가리가 사냥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외국의 동물원에서는 사자나 호랑이 우리에 발을 들인 외가리가 잡아먹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외가리가 천연기념물이라는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외가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가리의 사냥 모습을 보면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동물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따지고 보면 외가리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며 외래 동물들의 유입으로 인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생태계의 우산종으로 자리 잡은 외가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출현할 외래 동물들의 개체 수를 조절해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를 잘 지켜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